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 줄 수 있을까?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GBC 재정 상담에서는요. 우리 아이를 위한 금융 준비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부모님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은 자녀 금융 구자와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건강한 금융 습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도움 말씀 주실 분이죠. 뱅크 오브 홉의 모기지 전문가 이한황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지금 가급적 네. 집하고 사무실 밖을 안 나가려고 네.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원한 스튜디오에서 저희들에게 오늘 또 시원한 좀 정보들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부모님이라면은 아무래도 아이 미래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 텐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 줄 수 있는 금융 구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상품들 자제분들을 위한 금융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이제 제가 실제로 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접했던 프로그램들 구자들 이런 거 몇 가지 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쉬운 거는 그 은행의 세이빙 구자가 있죠. 그래서 네. 이제 아이들이 뭐 세뱃돈이나 이렇게 용돈 같은 거 받으면 현금 예전에는 다 엄마한테 맡겨 아빠한테 맡겨 이거였지만 찔립니다. 네, 네.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누구 이제 용돈 주거나 세뱃돈 주면 그냥 웃는 소리로 이거 엄마 주지 마라고 꼭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보관해 주기 위해서 물론 저희 아이들은 집에 돼지저금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각종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이렇게 그 허드렛 일 같은 거 집안일들 조금씩 도와주면 네네. 제가 뭐 1불짜리 하나라든지 이렇게 조금씩 줘요. 그러면 그걸 모아놓다가 이제 가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일하는 은행 지점에 데리고 가서 본인들 손으로 디파짓을 하게 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러면은 본인이 그 디파짓 하기 전에 있던 잔고와 그다음에 디파짓 하고 나서의 잔고가 바뀌는 걸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뭐 큰 돈은 아닙니다. 뭐 네. 몇백 달러 수준이긴 하지만 그 아이들한테는 그게 너무 그 성취감 네. 이런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면은 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점점점 커 나가면 이제 18살이 되면 네. 이제 아이들이 체킹 구자를 틀 수가 있어요. 네. 그 혼자 단독 명의로 만약에 그 전에라도 굳이 체크를 써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그 부모님들이 같이 공동 명의로 체킹 구자를 터서 이제 책 쓰는 습관을 가르쳐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 아직까지는 뭐 아이들 명의로 구자는 열어주긴 하지만 그러셨어요? 네. 하지만 체킹 구자는 좀 나중에 네. 본인들이 이제 그 이제 돈을 모으는 거는 도와주지만 이제 쓰는 거는 못 쓰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쓰도록. 네, 잘 쓰도록 네. 이제 가르쳐 준 다음에 그다음에 오픈을 해줄 그럴 예정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아직 어린 것 같던데, 네. 그러니까 아이들 이름으로 벌써 구자가 있군요. 네, 그래서 아이들 쓰는 구자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조금 이따가도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리겠지만 세이빙 구자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명의로 주식 구자도 조그만하게 하나씩 해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현금성 그 생명보험 이런 네, 것도 네, 네, 해서 그렇게 저는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주고 있습니다. 현명한 아버지신 것 같습니다. 그냥 큰 금액은 아니고 네네. 그냥 조금씩 네. 그러니까 체킹 계좌 같은 경우는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네. 계좌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세이빙 계좌 같은 경우는 돈을 잘 모을 수 있도록. 그렇죠. 네,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이 있으면 저희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또 실제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더 장기적인 준비를 하시려는 이제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이제 매니저님과 얘기를 할 때 529 플랜, 그다음에 UTMA, 그리고 로스 IRA 같은 이름을 많이 접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먼저 529 플랜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은요. 그 529 플랜은 그 학생이 있는 집에 계신 학부모님이라면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어렸을 때 그 이제 요것도 그 하이힐드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자를 많이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세이빙 구자예요. 그래서 미리 돈을 많이 넣어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돈들이 자라나면서 그 돈이 이제 어느 정도 이상 모아지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교육에 들어가는 학자금이나 네. 꼭 학자금뿐만이 아니라 교육 관련된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529 플랜을 그 학자금 용도로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비용들을 충당을 했을 때 그 세금 없이 비과세로 이제 그 돈을 찾아서 쓸 수 있는 네. 그런 구자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이들 명의로 해놓는 게 아니라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제 그 학자금 같은 거 이제 낼 때 그 정부나 이런 데서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받을 수 있죠. 뭐 받아야죠. 팝사라든지 여러 가지 네네. 있는데 그런 거 받을 때 조금 너무 밸런스가 많으면 제약 조건이 조금 있는 걸로도 알고 있어서 그런 거는 아마 그 이런 또 그 학자금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이런 파이낸셜 플래너 분들한테 직접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529 플랜을 하시다가 이제 그 교육용으로 비용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남았을 경우에는 아마 페널티를 내고서도 인출을 할 수 있는 것 수도 있지만 그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서는 그 이거를 라스 IRA로 전환을 해서 이제 자녀분들의 그 미래에 그 또 은퇴 자금으로 쓸 수 네. 있게끔 또 전환이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29 플랜 같은 경우는 아이의 대학 등록금이나 교육비를 준비하는데 큰 장점이 있지만 이게 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셔서 그 네네.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UTMA, UTMA. 네. 이 구자는 뭘까요? 이것은 그냥 이 구자들은 쉽게 말해서 그냥 그 주식 구자를 아이들 명의로 오픈을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물론 그 관리는 이제 제가 뭐 부모님이 해주는 거지만 주식을 뭐 사거나 팔거나 이런 거 하는 거는 아이들이 아니고 이제 부모님이 직접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아이 명의는 아이 명의고 네. 이제 관리나 이런 주식 매매나 이런 것들은 이제 네. 부모님이 해주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구자를 이제 하고는 있는데 크게는 안 하고요. 그냥 그 S&P 500 그 ETF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다가 그냥 조금씩 매달 그냥 적금 붙는다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해주고 있습니다. 원금 상실 같은 건 없나요? 있죠. 이게 이제 주식 그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그러니까요. 주식 투자니까요. 네네. 있으나 지난 주식 하시는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런 ETF들의 뭐 기존의 뭐 과거 수익률이 이만큼 되니까 네. 아이들이 대학 가는 뭐 한 10몇 년 동안은 계속 이렇게 불입을 하면 또 이만큼의 또 복리이자 플러스 개념으로 네.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걸 믿고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직접 우리 청취자분들이 하시게 되면 꼭 상담 받으시고 원금 손실의 위험도 있을 수 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입금을 할 때 이제 아이들이 일을 해서 돈을 뭐 버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이렇게 용돈 기프트를 받는 그렇죠. 증여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세법에서 그 정해주는 한도 안에서 이제 매수를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돈이 이만큼이 돼서 나중에 그 돈을 뽑아서 쓸 때는 아마 또 세금을 또 내야 되죠? 아이들의 세율로 따라서 그렇죠. 될 거니까 그런 네. 것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529 플랜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저는 사실 세 번째가 지금 제일 궁금한데요. 네. 이제 로스 IRA for Kids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실 텐데 이거는 어떤 계좌일까요? 이거는 요거는 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529도 저도 하고 있지 않고요. 근데 이거는 이 구자는 그 아이들의 은퇴를 위한 장기적인 네. 제 은퇴 나이도 까마득하지만 우리 아이가 은퇴를 할
7, 80년 이후의 일을 보고서 이제 해주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똑같습니다. 어른들이 드는 거랑 그 특성상 이제 그 불입할 때 네. 그 세금을 내고 이제 나중에 인출할 때 비과세로 받는 로스 IRA의 형식이긴 한데요. 근데 요거는 그 기프트 증여로 해서 용돈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그런 걸로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네, 있고 네, 네. 아이들이 진짜 일을 해서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넣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어떤 식으로 하면은 아이들에게 소득 발생, 그 텍서블 인컴이 발생하는지를 아마 그 CPA 선생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네, 죄송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이런 계좌가 있으니까 좋은데 지금 이거 말씀하신 로스 IRA 같은 경우는 직접 아르바이트를 해서 합법적인 소득이 있을 때 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계좌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정말 지금부터 은퇴까지 생각하면은 정말 오랜 시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좀 어릴 때 시작할수록 시간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그게 또 그렇죠.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그 구자가 하나 있는데, 네. 네, 그 뱅크 오브 포함 이제 한국계 은행들을 하시면 그 한국에서 얘기하는 그 적금 프로그램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렇게 막 이런 지금 제가 설명드린 프로그램들이 너무 뭐 거창하거나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은 먼저 그냥 그 은행에서 제공해드리는 적금 네. 뭐 월 얼마 뭐 월 50불 월 100불 이렇게 넣어서 그냥 뭐 1년에서 5년 사이에 이렇게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네. 네, 뭐 이건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죠.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그 적금을 들어주면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네. 돈을 쓸 수 있는. 네. 이자는 좀 어떤가요? 은행마다 다르고 이게 금액과 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알아보셔야 되겠네요. 네, 지점에서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녀를 위한 금융 준비 첫걸음으로 지금 체킹과 세이빙 계좌 그리고 529 플랜 UTMA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스 IRA 그리고 적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얼마나 일찍 그리고 꾸준히 시작하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지금 궁금한 게 네. 트럼프 계좌라는 게 네.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이 명칭에 트럼프가 들어갔기 때문에 반감을 조금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저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단계인데 아쉽지만 저희 아이들은 그 $1,000를 나라에서 지원받잖아요. 지원을 해주는 그 나이는 아니어서 저는 약간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년에서 28년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1,000까지 무상 지원이라고 그렇죠. 해야 되나요? 네네. 네,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들어서 네. 일단은 그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태어나신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네, $1,000 공짜로 생기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받던 못 받던 일단은 구자를 오픈을 하시고 계속 그 투자를 저축을 해 놓으시면 그게 이제 그 우량지수 같은 데다가 이제 투자가 돼서 계속 관리가 될 거고요. 아마 이것도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어쨌거나 아닌가?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거는 장기적인 복리 수익을 얻기 그렇죠. 위해서 이제 저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제분들이 18세 이후부터 이제 인출을 하실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사용처가 있을 수 있겠죠. 네. 뭐 차를 산다든지 대학 뭐 학자금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대학 이외에 다른 뭐 교육용으로 뭐 비용을 쓰신다든지 네. 아니면 뭐 집 다운페이 할 때도 쓰실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아니면 그러다가 나중에 또 뭐 은퇴 자금까지도 네. 생각하실 수 있는 거니까 네. 일단은 계속 뭐든지 복리로 이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리 이자가 이렇게 생각보다 네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복리 이자로 할 수 있다는 게 은퇴 자금도 괜찮고 그리고 네. 또 첫 주택 구입도 가능하고 네네. 이 트럼프 계좌가 그런데 대상은 지금 연령이 제한이 있고 네. 네. 그 무상 지원 받을 수 네. 있는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네, 그
어카운트를 오픈하는 나이가 아마 마이너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니저님 그렇다면은 혹시 트럼프 계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어디 가서 좀 보시면 가능할까요? 저도 이거를 좀 공부를 하면서 그냥 그 구글에다가 서치 엔진에다가 한국어로 그냥 트럼프 구자라고 쳤더니 네네. 정보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구자의 영어 오피셜 사이트도 영문으로 너무 잘 되어 있지만 그게 이제 한국어로 자동 번역이 또, 번역되니까 네. 네네. 네. 그렇게 다 말해보시죠. 아무래도 또 이제 나라에서 1,000불씩 그렇게 지원을 받으려면 또 네. 좀 자격 조건도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그런 자격도 좀 뭐가 있을까요? 그거 저는 다른 자격은 없는 걸로 봤습니다. 그 아이들 연령으로만. 네, 그런 걸로 봐서 제가 읽은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곧 시기에만 태어난 아이들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검색해 보셔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게 생명보험, 네. 보험이 있죠. 많이 궁금해하시고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건데 뭐 보험 상품들은 뭐 한도 끝도 너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보험 전문가가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네. 요거는 저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보험에 대해서만 그냥 한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홀 라이프 인슈런스라고 해서 평생 보장을 받는 맞아요. 그런 보험이고 저희 아이들 거는 그리고 대신에 그거를 또 보험료를 평생 내는 게 아니고 그 불입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0년, 5년. 뭐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시기에만 계약된 정해진 보험료를 다 완납을 하면 평생 보험 커버도 생기고 또 그 보험료를 낸 것 중에 일부분이 또 현금성 자산으로 계속 또 요것도 복리로 그렇죠. 계속 자라나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그렇다고 그 돈을 나중에 뺀다고 해서 보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보험 보험은? 혜택은 그대로 있으면서 뭐 결혼 자금이 됐던지 아니면 뭐 자기네들이 차를 목돈이 필요할 때. 목돈이 필요할 때 네. 그때 이제 본인들이 빼서 쓸 수 있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엄밀히 보면 이거는 저희 아이들을 위한 거겠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이들이 천국을 가면 그때 이제 그 혜택을 받는 거는 저희 아이들의 아이들이 이제 손주들이 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이하님의. 어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네. 상황에 맞는 플랜을 한번 세워보셔서 네, 이런 것들 있다는 거 아시고 좀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하님 그렇다면은요.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또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실수라고 하기보다는 네. 그 박명수 코미디언이 한 어록 중에 하나가 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진짜 늦은 거다라는 말을 약간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네, 거다. 빠르다. 네.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재밌게 표현을 한 건데 음. 그 말이 제가 공감이 왔던 게 늦었다라고 해서 아예 시작을 하지 말고 바로 저축을 시작해 줘라. 아이들 구자 이름으로 다만 얼마 안 되는 구자라고 하더라도 네. 다만 10불짜리 한 장, 50불짜리 한 장이 있으셔서 그거를 그게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 해주지 말고 주식 구자로 해서 진짜 요즘에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식 구자도 이제 한 주를 다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짝에서 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 우량주들 같은 거 그냥 50불어치라도 일단 사놔주면 네. 그리고 잊어버리면 또 걔가 알아서 물론 손실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는 그 아이가 계속 자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그 돈 50불 있는 거 아까 그냥 이러면서 그냥 밥이나 한 끼 사 먹지 그리고 그냥 흐지부지 써서 없애버리지 마시라라는 게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네. 한마디입니다. 네. 이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정들 재정 상담을 해오시고 네네. 또 은행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이렇게 재정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한 가정들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은 많이 못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그런 가정들과 또 이렇게 재정 교육이 안 된 가정들을 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이제 많이 봤던 아니면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은행에 근무를 시작하면서 네.
제가 손님들이 부모님이셨는데 그 자제분들이 다 자라서 이제 집들을 다 자제분 집들을 알아봐주고 계세요. 네. 그런데 보면은 그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게 자제분들을 인터뷰를 할 때 본인들이 그 금융 관련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집들은 본인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집에서 그러니까는 뭐 비슷한 부모님에서 진짜 이분 자제분도 의사 변호사시고 저 집 자제분도 의사 변호사신데 네, 똑같은 조건일 네, 때. 똑같은 조건이라고 해도 이 돈에 대한 개념이 딱 들어와 있는 그 자제분들은 내가 이만큼을 버니까 그러면 내가 이만큼 버제팅을 해서 나는 얼마짜리 집을 살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몇 살 때 은퇴를 하고 싶으니까 나의 파이낸셜 플랜은 이렇게 된다가 딱 정립이 되어 있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그 잘 안 되어 있다라고 느낀 집들을 보면 그냥 부모님들이 그냥 그 돈에 대한 딱히 그런 거를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하면 그냥 이렇게 돈 다 주고 네. 하면 이렇게 나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사주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돈의 중요성이랑 이 재정 관리에 가치를 대해서. 잘 배우지 못했던 친구들은 그런 개념이 잘 안 서 있던 집들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딱 해주셔서 그 1불짜리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의 소중함이 얼만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면은 나중에 이제 그 아이들이 그 왜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고. 네네. 근데 그거를 알고 모르고가 나중에 그 친구들이 20대, 30대가 되면 그게 확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돈의 씀씀이가 다른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런 사례들을 얘기해 주시니까 확 마음에 와닿네요. 귀도 확 열리고요. 아이고, 네. 이하님 그러면 아까 전에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녀분들 그 세이빙 계좌를 언제 열어주신 거예요? 몇 저희가 살 때? 그 세이빙 구자는 연지는 올해 열어줬어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이 돈을 돼지 저금통에 계속 모아놓고 있다가 네네네네. 이제 해야지 하는데 못 하고도 있었고 마침 또 그 저 일하는 벤쿠버 호프에 또 그 마이너 세이빙 구자 프로모션이 있었어서 뭐 별건 아니지만 그거를 런칭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돼지 저금통 같이 생긴 저금통 하나씩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좌 오픈을 해줬는데 내가 확실히 좋아해요. 저희 아이들이 아직 작은 아이는 미취학이고 큰 아이는 이제 3학년, 4학년 되거든요. 작은 아이는 이제 1학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빠가 일하는 뭐 은행이니까 아빠가 일하는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구자가 생겼다라는 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이하님의 실제적인 사례를 들으면서 지금 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녀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때가 아니라 네. 당장이라도 시작하실 그렇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고 오늘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해주신 이한황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